2025년 12월 9일 페루 리마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K2 전차 54대와 K808 베코 장갑차 141대를 페루에 공급하는 총괄합의서 서명식이 호세 헤리페루 대통령 주재로 성사됐습니다. 총 195대 규모의 이번 계약은 중남미 지상장비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로 약 2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죠.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 남미 국가들이 일제히 긴급회의에 돌입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페루가 남미 대륙에서 갖는 지정학적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페루는 북쪽으로 에콰도르, 남쪽으로 칠레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페루의 공식 가상적국이죠. 특히 칠레와는 1879년부터 1883년까지 벌어진 태평양 전쟁에서 아리카와 타라파카 지역을 빼앗긴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에콰도르와는 1941년, 1981년, 1995년 세 차례나 전쟁을 치렀고 1998년에야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국제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의 종합군사력은 세계 41위입니다. 그런데 칠레는 24위로 페루보다 한참이죠. 해군력에서는 격차가 더 큽니다. 칠레 해군은 세계 24위인 반면 페루는 41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페루 입장에서는 늘 군사력 열세 콤플렉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페루가 이번에 획득한 K2 전차는 어떤 무기일까요? 120mm 활강포와 1500마력 엔진을 탑재해 최고 시속 70km로 주행하는 이 괴물은 이미 폴란드에서 그 증가를 증명했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 계약 후 2025년까지 180대를 모두 인도받았는데요. 독일의 레오파드 2가 9년이 걸릴 물량을 단 3년 만에 완료한 겁니다. 가격은 레오파드2의 절반 수준이면서도 성능은 오히려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진창 지형에서의 기동성이 압도적입니다. 페루의 복잡한 산악과 평원 지형을 생각하면 완벽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의 핵심 무기는 바로 헌터킬러 시스템입니다. 전차장이 독립적으로 전장을 관측하면서 동시에 포수는 다른 목표를 조준할 수 있죠. 먼저 발견하고 먼저 조준하고 먼저 명중시키는 능력에서 K2는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러시아 전차의 약점인 상부 장갑을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KSTM 타버텍탄도 탑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도입되는 K808 베코 장갑차는 또 다른 게임 체인저입니다. 8륜 구동의 최고 시속 100km의 기동력을 자랑하는 이 차량은 타이어가 피격당해도 시속 48km로 1시간 이상 주행할 수 있는 럼플렛 타이어를 장착했습니다. 20톤급 중량의 K4 고속 유탄 기관총이나 K6 중기관총을 무장으로 탑재하죠. 무엇보다 화생방 집단보호 장비와 에어컨까지 갖춰 승무원의 전투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8km/h 속도로 수상 주행도 가능해 강이 많은 페루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독립 현가장치로 60도 경사와 0.5m 수직장 애물도 거뜬히 넘습니다. 1.5m 깊이의 참호 통과도 문제없죠. 현대자동차의 420마력 상용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돼 유지보수가 매우 쉽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 무기들이 페루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칠레가 가장 긴장하고 있습니다. 칠레는 현재 독일제 레오파드2 A4 전차 14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페루가 K2 전차를 최종적으로 계획대로 도입하면 남북 국경선의 전력 균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칠레 국방부 관계자는 페루의 이번 무기 도입은 영내 군사력 균형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칠레는 급히 레오파드2 전차에 터키산 ATS-65 전자광학 조준경을 장착하는 성능 개량 작업에 돌입했죠. 볼칸 사격 통제 장치와 360도 전방위 상황인식 체계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아코르 능동 방호 체계 장착 계획도 나왔습니다. 페루의 K2 전차가 가져올 기술적 우위를 상쇄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칠레의 레오파드2가 1980년대에 제작된 구형 모델이라는 점이죠. 아무리 성능 개량을 해도 최신의 K2를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북쪽의 에콰도르도 마찬가지입니다. 1998년 평화협정 이후 군축을 단행했던 에콰도르는 페루에 비해 현저히 약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육군은 구형 AMX-13 경전차와 브라질제 E9 카스카벨 장갑차를 주력으로 운용 중인데요. K2 전차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죠. 에콰도르 국방부는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한 안보 전문가는 페루의 군사력 강화가 지역의 힘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며 에콰도르도 방위력 강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에콰도르는 경제력이 약해 페루처럼 대규모 무기 도입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대전차 미사일과 방공망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건 브라질의 반응입니다.
남미 최강국 브라질은 페루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큰 분쟁 역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브라질 국방부는 페루의 이번 무기 도입을 예의주시하면서 K방산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죠. 브라질 역시 노후화된 레오파드1 전차 대체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폴란드와 페루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한국제 무기를 유력한 옵션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남미 방산 시장 전체가 K방산을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페루는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첫째는 압도적인 납기 속도입니다.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나 독일의 레오파드2는 계약부터 인도까지 최소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K2는 폴란드 사례처럼 3년 안에 실전 배치가 가능하죠. 현대로템은 페루 현지의 조립 생산시설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가성비입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180대에 4조 5천억 원을 지불했는데요. 대당 약 250억 원 수준입니다. 독일 레오파드2의 절반 가격이죠. 페루처럼 국방 예산이 제한적인 나라에게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셋째는 성능입니다. K2는 유럽 최선급 센서와 열상 장비,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4m 수심을 잠수 도하하는 스노클링 기능은 강과 호수가 많은 남미 지형에 최적화돼 있죠. 페루의 지정학적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페루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해 중국과의 해상 교역로 상에 있습니다. 구리, 금, 아연 등 막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 가치도 높죠. 인구 3,300만 명으로 남미에서 5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안데스 산맥과 아마존 열대우림, 태평양 해안을 모두 가진 복잡한 지형 때문에 다양한 무기체계가 필요합니다. K2 전차는 산악 지형에서, K808 장갑차는 평원과 정글에서 각각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죠. 칠레는 현재 레오파드2 성능 개량 외에도 신형 전차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에콰도르는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전차보다는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 강화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죠. 볼리비아는 칠레와의 역사적 갈등 때문에 페루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페루의 군사력 증강을 마냥 반기지는 않습니다. 중남미 전체가 페루발 군사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콜롬비아는 K9 자주포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우루과이는 FA-50 경공격기를 검토 중입니다. 페루 계약이 도미노처럼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내년 6월까지 이행 계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페루 리마의 루리간초의 장갑차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향후 6년간 페루군과 경찰에 각종 장비를 독점 공급할 권한도 얻었습니다. 추가로 최대 120대의 K808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옵션도 있죠. 페루는 궁극적으로 K2 전차를 총 200대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페루는 남미에서 칠레를 제치고 최강의 기갑 전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페루 국영 방산기업 파메와의 기술 협력도 포함돼 있어 페루의 자체 방산 능력도 강화됩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산업협력 모델인 겁니다. 한국 방산의 글로벌 행보는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올해만 해도 베트남 K9 자주포 20문 약 3,700억 원, 필리핀 FA-50 경공격기 12대 약 1조 원, 폴란드 K2 전차 추가 수출 약 9조 원 등 분기마다 대형 계약이 이어졌죠. 유럽과 중동을 넘어 이제 중남미까지 K방산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페루 계약이 물꼬를 트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남미 주요국들로 연쇄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콜롬비아는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칠레는 K2 전차를 대안으로 검토 중입니다. 아르헨티나도 FA-50 도입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남미 대륙의 군사 지형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140년 전 태평양 전쟁의 패배로 영토를 잃었던 페루가 한국의 최첨단 무기로 군사력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칠레와 에콰도르는 긴장할 수밖에 없죠. 남미의 군사력 균형추가 페루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무기 200여 대가 페루 땅에 상륙하는 순간 주변국들이 일제히 긴급 소집에 돌입한 이유입니다. K방산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계지도 그 중심에 페루가 서게 됐습니다.